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이충환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장을 이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이런 비약적 발전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OBS 초대석에선 최인석 화성시장을 모시고 그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이 전남 해남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522km의 국토 대장정을 완주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1일 동안의 국토 대장정을 통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피 지원과 국립자연사박물관 화성 유치, 화성호 담수화 철회에 따른 해수 유통 등을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아울러 10년의 내일을 설계하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도 했습니다. 53만 화성 시민의 뜻을 담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100만 대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최인석 시장. 화성시의 주요 현안과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시정 계획을 들어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예, 무척 바쁩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실행했던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확인해보는 자리 하고요. 2013년도에 시정운영 또 계획을 잡고 추경 예산 10월 하순경에 있을 예정인데요. 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고 그러느라고 일과가 무척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고 예. 바쁘시군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전 오프닝 멘트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 화성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그 배경, 원인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정치 수요, 행정 수요, 개발 수요가 대한민국의 최고인 도시가 화성시이죠. 이미 GNI가 7만 불이 넘어섰습니다. 네. 요인으로 보면 현대, 삼성, 기아의 대한민국 최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과 15,000개에 가까운 벤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거쳐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요. 면적으로 봐도 경기도에서 거의 제일 넓은 서울시의 1.4배의 개발 가능한 땅들이 있는 곳이 우리 화성시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듯이 개발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화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분장을 하셨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21일간에 이제 국토 대장정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전남 해남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하셨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도착점으로 잡은 이유가 있죠. 당초엔 임진각이었었는데요. 그랬습니까? 522km를 20일간, 21일을 계획했는데 태풍 때문에 하루가 빠지면서 20일간을 했는데요. 예. 임진각의 상징성보다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입법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문제들도 행안부에 건의해야 될 일들 때문에 위치를 국무총리 공간과 국회의사당으로 최종적으로 했고요. 그 세 건은 매향리 생태공원 특별법, 또 화성호 해수유통, 또 국립자연사박물관 화성 유치, 이 세 건을 목표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해남 땅끝마을에서 국회의사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현안들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 근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국토대장정이라는 방법, 어떤 현안들을 알리기 위해서 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토대장정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없었죠? 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관계죠.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 이유는 그 시에, 그 지방자치의 욕구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담아내는 구조가 지방자치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구조 하에서는
우리 화성시가 요구하는 일들이 중앙정부에 관철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네. 그런 국책 사업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지원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합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수차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는 이런 부당성을 재고받아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국토대장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촉구나 항의의 이 표현으로 삭발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삼보일배가 또 한때 많이 유행을 했는데 아무튼 신선했습니다. 국토대장정이라는 그 수단과 방법은. 자, 근데 대장정 하시면서 전국적인 어떤 지지 서명도 함께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냥 길을 걸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이유가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출발하실 때 모습인가 보죠. 땅끝마을에서 우리 지역 시민 한 200여 분 이상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까? 당초엔 저 혼자 출발할 생각이었었는데요. 지역 현안 사업이 이슈였었기 때문에 우리 화성 시민들의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서명들을 많이 받았다고요? 이렇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으로 소위 장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벽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면 제가 보통 6km에서 7km 정도의 속도를 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빠른 속도죠. 평상시에? 예. 한 5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한 이유가 걷는 것에 대한 의미 별도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자치단체장님들을 뵙고 또 광역단체장님들을 뵙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주 큰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곳에 당신들의 시의 욕구를 분출하는 차원으로 서명을 받고 건의서를 채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시민들은 독특한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쳐 올라온 11개 시는 물론이고 전국 14개 시는 물론이고 전국 11개 시로 각자의 비용을 들여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3만 명을 넘게 총 20만 명을 넘는 서명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받아주셨죠. 이런 분들을 또 격려하고 하는 일들의 일정을 잡다 보니까 실제 걷는 일정은 오전으로 마감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하는 그러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됐고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전국에 3만 명 넘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의미보다 꽤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뭐 혈세 5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초호화 국토재장정 나선 거 아니냐, 또 정치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반론 피시고 싶으시겠죠? 원래 당초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섰던 건 사실입니다. 기획사에 한 3천여만 원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죠. 기획하는 어떤 주체가 또 필요하죠. 왜냐하면 안전 문제나 그렇죠. 대한민국 지리를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임무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제가 생활하고 숙식하고 먹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90%가 마을회관을 이용했습니다. 그곳의 비용도 저희 기념식이 하나 드리는 정도로 했고요. 식사도 자원봉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냉동 탑차를 몰고 내려와서 거의 대부분의 식사를 제공해 주셨죠. 어떤 날은 마을회관에서 또 사람이 많으면 차로 이동하고 전 차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서너 시간의 단잠을 잘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텐트를 치는 일들로 해서 정말 어느 기자분이 얘기했듯이 개고생의 표현이 맞게끔 오히려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그것을 해왔는데 이런 표현이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상징하는 것이 예산만 6천억이 넘습니다. 이것의 콘텐츠까지 하면 몇 조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유치되면
광역도로망이나 정부에서 지원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시를 퀄리티를 가늠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편익이 생길 수가 있죠. 시아호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가 수원 비행장이 얼마 전에 가치가 140조 정도 된다 합니다. 네. 우리 시아호 유역으로 화성호 유역으로 돼 있는 화성 땅의 4분의 1이 여기에 걸려 있죠. 이 땅의 가치는 수백조는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매양리 생태공원 특별법이 2018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를 촉구하고 또 우리 화성시는 아시겠지만 외지 인구라 그래서 1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난 지역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고 또 동참이 잘 안 되는 애양심의 문제가 기존에 심각한 문제로 돼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홍보 비용 말고는 제 생활하는 데 비용은 거의 1원 한 푼 쓰지를 않고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비용으로 4천여만 원 썼다는 것은 사업 규모에 비하면 거의 투자된 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님의 이제 그런 의지가 시민들, 화성 시민들과 이 중앙 정부에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국책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도 많은 부분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 화면은 도착해서 이제 국회에서 제가 20여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큰 이슈가 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한주 전북지사님, 또 안희정 충남지사님, 어제는 송영길 인천시장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또 김문수 경기지사님과 이 정책적인 전환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실제 말씀드렸던 이런 국책 사업들은 전문가의 평가와 정당한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곧 그것에 대한 여러 지사님들의 성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의 충분한 전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아까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선하다. 그런데 시장 없는 동안에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 고민이 작지 않았습니다. 실제 행정공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현안 사업은 화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공고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는 일들도 작지 않았습니다. 해서 실제 처음에는 제가 휴가를 모두 반납하고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제가 실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면은요. 그러면 제가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가를 쓰면요. 그렇죠. 휴가시장이 정결이 돼버리죠. 부시장 전결로 그래서 휴가는 반납했습니다. 실제 반납하고 휴가는 사용치 않고 제 이동 차량에 전자 결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벽 5시서부터 11시까지는 이동을 도보를 하고 11시서부터 나머지 시간을 그곳 지자체장님과 광역단체장님을 만나러 이동도 하고 또 회담도 하고 요 사이 시간에 모든 결제를 제가 따져보니까 130건 이상의 결제를 실제 인터넷 결제로 했고요. 또 영상 대화도 해가면서 실무 지시를 통화로다가 꼼꼼히 챙겼습니다. 아시는 예처럼 태풍 볼라빈 때는 일정을 중단하고 이틀간 올라와서 전날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밤새서 근무하고 그 다음날 현장 확인을 하고 무탈한 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갔을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꾸리찌바의 환경회의가 있었죠. 보름간의 일정으로 대통령님과 나머지 지자체장님들이 출장을 갔다 왔죠. 뭐 저희도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IT의 강국처럼 전혀 행정공백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후는
이번 기회로 불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이제 그토록 국토대장정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대내외에 알리고 싶었던 화성시의 그 3대 현안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 갖고 나온 이 나무 조각품은 이건 뭡니까? 제가 요즘에 손에 놓지 않는 나무 인형인데요. 예. 우리 시민 그 김창일 시민이 직접 손으로 깎아서 예. 선물로 기념해준 선물인데요. 예. 이 친구의 이름이 코리안 캐로덥스 화성 엔십스입니다. 코리안 캐로덥스 캐로덥스 화성 엔십스. 화성 엔십스. 예, 학명입니다. 이 친구의 학명이. 학명에 지명이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도 예, 들어가 있고 화성도 화성. 들어가 예,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화성에서 출토된 새로운 공룡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1억 1000여 년 전에 백악기 시절에 살았던 초식 공룡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토질은 점질토라서 유기체가 들어가면 거의 아무것도 유기체가 발견되지를 않죠. 예, 예. 그래서 고성에서는 공룡 발자국 정도를 예, 가지고 예. 공룡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 시는 하늘의 도움으로 고정리에 공룡알 하석지가 발견됐고 또 전국항 요트쇼, 세계 요트쇼 하는 거 되죠. 여기 방파제 석축에서 코리안 캐로덥스의 화석이 출토돼서 이걸 복원해보니 학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공룡 종자가 나온 게 코리안 캐로덥스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 시민이 수제로다가 조각해서 저한테 선물로 준. 좀 이따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화성시 이제 3대 현안, 이제 첫 번째, 매향립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이에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총 201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게 쿠니 사격장이라고 예, 예. 지칭됐던 6.25 전쟁 때서부터 2005년도죠. 55년간 미국 비행기의 폭격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전투기, 전폭기. 예, 전폭기 폭격장으로 쓰였죠. 지금도 얼마 전에 보도상으로 100톤이 넘는 폭탄이 발견되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던 곳이 우리 매향리. 포탄 그림들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저런 것이 일부만 발견된 거죠. 지상의 것만 지금 소위 수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농수업물 위주로 한 해안 안쪽에는 아직도 아무 환경 치유가 안 돼 있는 곳이 바로 저것입니다. 저 안쪽에는 아직 그 생태적으로 복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매향리죠. 그 길은 이제 평화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미군 용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태원이라는 것이 상징하듯이 서울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서울 지역 경제에 많은 어필이 됐죠. 이런 곳은 용산 특별법을, 공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1조 5천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해서 서울 특별 시민들에게 특별 대접을 해줬습니다. 지금 평택에 용산기지가 이전하죠. 여기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18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게 돼 있죠. 의정부나 동두천, 연천, 포천들의 미군기 공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대부분이 그 시의 한가운데 아주 요충지에 존재를 하죠. 실제 좀 부당하긴 하지만 시가 공시지가상으로 인수했을 때 쓰임새는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의정부 부대찌개가 의미하듯이 지역경제도 많이 도움이 됐죠. 근데 우리 화성의 매향리는 인적 물적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55년간 피해가 컸죠. 사람도 많이 돌아가시고 또 정신적인 피해, 또 물적인 피해가 컸었죠. 농섬이 3분의 1도 안 남았을 정도로 환경 파괴, 또 자연 파괴가 굉장히 심했죠. 실제 특별법은 이런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이 국가에서 땅값의 거의 대부분인 비용 1,600억 정도를 시가 부담하고 424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땅값의 대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또 공원 조성하는 비용 대부분을 2018억에 들어가는 대부분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작년에 89억 정도가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받으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밖에 안 돼서 반납을 하고 이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용산공원 특별법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에 계신 국회의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좀 불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반이 될 수가 없었죠. 다른 이유로 많은 분들의 특별법에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초 해남 땅끝마을에서도 국회의사당까지 걸어오려고 결정했을 때는 그곳의 지자체장님들도 뵙고 광역자치단체장님도 뵙기도 하겠지만 그곳의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뵙고 협조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포에서 첫날 박지원 우리 원내대표님을 뵙고 협조를 구했고 의당 지지 성명을 주셨습니다. 40-50분 이상의 벌써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동참을 해주셨고요. 다행인 것은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님 동참해 주셨고 다행인 것은 우리 갑 지역에 이곳이지요. 이곳에 고이선 국회의원님이 경기도당위원장님이시고 또 행안이죠. 행정안전위 소속입니다. 이 매학리 문제가요. 거기 간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요. 이 정도 힘을 보태드리면 전 충분히 특별법이 통과되고 딴 미군 공여지랑 우리 화성시의 차이점이 충분히 인식이 되기만 하면 이 법안은 전 통과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이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국가적인 제도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사업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역할보다는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더 크고 그 동기부여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 말씀 올렸던 이원우 국회의원님 또 고이선 국회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지금 법안을 가다듬고 있고요. 그런 40-50명의 가세를 하고 또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의당 법안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성에서 발견된 그 공룡 조각상도 갖고 나오셨습니다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화성 유치도 이제 현안 중에 하나죠. 물론입니다. 근데 저 이제 원고를 받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지난 정부서부터 계획은 하였지만 여타한 이유로 이게 무시되고 계획이 사장됐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정치적인 이용의 활용의 도구로 결정하지 않나 싶은 고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또 국토대장정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문제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상징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전시하고 과거로부터의 역사를 배우고 현재에 반영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는 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인데요. 이것의 기능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연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는 미국의 스미스소니언사, 영국의 자연사박물관, 프랑스 자연사박물관 이미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곳의 전문가들이 누구나 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 용역 결과도 화성이 최적지다. 우리 화성은 시와호 남단에 480만 평에 달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공룡알 화석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공항에서 30분 거리죠. 또 인구 2,500만의 수도권 대부분이 1시간 내외면, 1시간 반 내면 도달할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옆에 아시겠지만 아시아의 최고 규모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계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역사 문화적인 코리안 캐로덥스 화성 엔십스가 있고 공룡알 화석지가 있는 이런 콘텐츠가 풍부한 곳이 전 자연사박물관으로 당연히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이런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씩 들여서 몽골에 가서 많은 공룡 화석을 채취해서 지금 복원 중에 예. 또 있기도 합니다. 예. 이런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현상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죠. 일개 자치단체 장이 이것을 뒤집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예. 실제 이 프로젝트는 오늘 아침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도 뵙고 왔지만 경기도에서 2008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우리 화성시 매항리에 유치할 것을 계획을 하고 지사님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 김문수 지사님의 역량과 능력은 우리 여당의 대권 후보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충분하시고도 남았었는데요. 합리성을 가진 이런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할 방법. 그래서 모두에 좀 설명을 드렸듯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을 뵙고 협조를 요청했고 곧 그 가시적인 성과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미국에서 스미소니언 가봤지만 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게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박물관이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뭐 공룡이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경남인가요? 경남 고성에서 예. 이제 뭐 공룡 또 엑스포인가요? 뭐 그런 예, 행사도 있고 좀 선점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의 반발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화성 시민들이 또 화성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께 매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얘기를 확대하면 네. 국가 정책상 또 공직자의 신분상 또 균형 발전, 공생 발전을 위해서 분권이 되고 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KT가 나주로 이사 가게 되는 것, 또 공직자의 신분의 사명감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사명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T가 나주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내는 부분들이 힘들어지지 않죠. 그거랑 또 자연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이런 부분은 또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의 희생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입지되는 위치가 네. 아주 동떨어진 곳에 입지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배우고 또 견학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용 부담이 또 시간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죠. 국민들의 어떤 이용 편익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네. 결정할 때는 전문가적인 견해가 꼭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정 구조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한 번 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방문해야 되는 문제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국책 사업들은 그런 것에 기반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지에 우리 시민들도 동참했고 많은 과격 단체장님들도 동참했고 그런 것 때문에 전국의 많은 분들이 동의서에 동참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인 이점만 갖고 유치의 정당성,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이런 유물적인 부분들, 또 환경적인 부분들, 생태적인 부분들이 고려돼야 예. 되는 거죠. 코리안 캐로덥스 화성 엔십스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학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콘텐츠, 공룡의 콘텐츠가 실제 자연사박물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공룡들의 이미테이션 가짜 복제품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이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화성의 코리안 캐로덥스의 복제품이 스미스소니언사로 나가고 영국 자연사박물관으로 나가고 프랑스 자연사박물관으로 나가면 그곳에 있는 복제품이 우리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성과 그런 세계 굴지의 네. 자연사박물관이 MOU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장점들이 예. 충분히 살리면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아주 뜻깊고 좋은 박물관이 지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 우리 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면
당연히 우리 화성. 그래서 여타한 지사님들과 자치단체장님들 이것을 유치를 한 자치단체장님께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화성으로 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선택하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화성은 인정하고 동의한다라는 차원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옳겠습니다. 그 원본이라고 합니까? 그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방문자 센터라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에 일반인들이 와서 전시품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방문자 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몽골에서 많은 화석들을 채취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금방 이렇게 든 생각인데, 그 뭐 세계적으로 희귀본이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보안상 관리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방문자 센터의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놨고요. 그곳에는 항상 경비요원과 안내요원이 같이 있게 돼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마지막 그 현안 화성호. 이게 새만금 시화호 다음에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그 관측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시화호보다는 한 3분의 1 작은데요. 1,356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林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991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 화성호 관련 사업은? 지금 담수화에 대한 결정을 지금 이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담수화 용역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시작이 됐습니까? 화성과 용역이? 경기도에서는 해수유통을 겸한 용역이 같이 발주가 돼야 된다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는 담수화 용역을 담수화하는 용역을 이미 발주를 냈습니다. 화성시는 해수가 유통되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비용 부담을 해서 해수유통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 정부에다가 그 결과를 보고 내년 3월쯤에 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를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옳다. 지금 당장 담수화 정책은 급하게 시행할 일은 아니다라는 정책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담수호로 했을 때 또 해수가 유통되도록 했을 때 그 각각의 뭐 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는 해수 유통을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거고 또 그 주장하시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옳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로요. 사람이 먹는 기능이 있고 배설하는 기능이 있는데 먹기만 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다둬놓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새만금에서도 봤고요. 시화호에서도 봤죠. 시화호가 1996년부터 담수화를 해서 2000년도까지 담수화를 추진해 왔었는데 4,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력 발전을 하면서 해수 유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환경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화호가 위치한 곳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시흥과 안산, 남쪽으로 화성이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흥하고 안산은 아시다시피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라는 의미는 그 시설에 필요한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폐수처리장의 인프라는 100% 갖춰져 있습니다. 시화공단도 반월공단도 마찬가지죠. 이런 불법적인 폐수 유통이 있을진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시화호가 그것만 가지고 오염된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측에 있는 화성의 농지지요. 농지에는 그런 관계시설이 없죠. 기반시설이. 농지에는 질소 비료를 많이 씁니다. 이것이 인을 부영양화시키고 그래서 시화호의 실패가 그런 기반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소위 배출구를 닫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화성호는 그거보다 3분의 1밖에 규모가 안 되죠. 창피한 얘기지만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화성은 난개발의 온상입니다. 아무 관계시설, SO시설이 없이 제조장 공장들이 난립해 있고 이것에 발생한 폐수는 그냥 시야호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성의 그 대부분의 지역에는 농지로 형성되어 있죠. 경기도의 제일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이곳이 서해안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평지가 많아서 그냥 그 시와 화성으로 모든 물들이 다 흘러 들어갑니다. 네.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시와보다 몇배 큰 환경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불을 보듯 뻔하죠. 60, 70년대, 70, 80년대 개발 독재 시절에 그때 쌀이 필요했던 부분들의 정책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갯벌의 가치가 소위 논농사의 가치보다 7배가 더 크고 환경적인 문제가 더 중요시 되는 이 시절에 그때의 정책에 그 시절에 맞았던 정책이라고 해서 비용이 투자됐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문제는 더 큰 비용, 새만금에도 문규원 신부님을 뵙고 왔습니다. 1조 5천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까지 투입이 됐는데요. 환경은 더 나빠졌죠. 2020년도까지 3조에 달하는 돈이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에 대한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이게 담수화 포기 정책이 발표될 걸로 지금 계획이 서가는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산림 지역 우리 그 호수를 만드는 춘천 지방의 그 산림 지역의 호수 말고는 하구원을 막아서 환경을 지켜내면서 담수화했던 그것이 성공했던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정책들이 이미 실패해본 정책을 국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들을 다시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은 충분한 그 조사와 환경적인 진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온 것입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요. 이 중앙정부의 이제 정책 결정자들, 이 바보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선척동자도 알만한 사실들인데 왜 이렇게 담수를 고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부서 이기주의나 체면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화성호를 만드는데 5천억 가까운 돈이 투자됐죠. 정책적인 실패였었죠. 그 부분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화성의 지자체장 또 지역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책 건의를 하고 또 정책 전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촉구하면 이런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나가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오고 이 정도 노력하고 하면 이 정도 당위성을 전해드리면 이제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억지로 고집할 게 아니라 지자체의 뜻을 존중해서 정책 전환을 선택해 주시는 게 국고도 절약하고 또 화성의 미래 발전도 담보한다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국토 대장정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이제 세 가지 현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특별 조성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 두 번째가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화성 유치, 이제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어떤 뭐 담수화 조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해수 유통 화성호 해수 유통 문제죠. 화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화성시에 이제 이런 현안 외에 다른 정책들 좀 여쭤볼게요. 시장님께서는 그 창의지성 교육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선언하셨는데, 이 교육은 뭐 그야말로 시민, 특히 학부모들 뭐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창의지성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제가 취임 전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님하고 우리 31개 경기도 자치단체장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촉구했던 게 화성을 교육특구로 좀 지정해 주십사 하는 안을 부탁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봐도 85% 넘게 사교육비를 좀 줄여주십시오. 새로운 교육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국가가 획일화시켜서 반망쳐놓은 교육 문제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을 해야겠다. 화성이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연간 300억 이상의 돈을 교육 투자 자금으로 썼습니다. 대형 투자죠. 급식실 지어달라고, 운동장 포장해달라고, 과학실 지어달라고.
저희는 주고 나면 감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주고서 끝나는 돈이죠.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의 교육 환경은 하나도 나아지거나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가 적극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처음에 건의로 나타났고, 그 확대된 정책이 혁신학교로 나타났죠. 실제 네, 예. 혁신학교의 대부분의 안은 우리 화성시 TF팀에서 만들어서 건의된 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4군데가 지정받았죠. 오산, 네. 의정부, 광명, 안양이 받았는데요. 당초에 우리 화성을 지정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여탄 이유가 있었죠. 제가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확실히 될 줄 알았다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나는 바람에 화성이 지정. 시장님한테 원죄가 있는 겁니까?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예.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그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혁신학교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25명 미만의 스몰 클래스로 하고, 혁신학교의 큰 안이 스몰 클래스로 하자, 우수교사를 지원해주자,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해주고, 방과후 시간을 특화시켜주자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비용으로 한 30%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네. 70%를 지원하게 돼 있었죠. 근데 저희 특목고나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입시 장벽,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25명을 당초에 뽑아놓으면 이것이 그냥 유지가 돼요. 졸업 때까지 쾌적하게 유지가 되는데, 초등부교육법상 전입이 들어가면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명으로 출발했던 학교가 대부분이 40명이 돼버렸죠. 네. 그래도 그 학교가 좋을 수밖에 없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인근 집값은 집값이 오르고 많이 올라간 예.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혁신학교의 미래도 담보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는 전체를 창의성 교육도시로 선포가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농촌지역형, 도시 형태로 나누어서 24개 학교를 지정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지성교육센터가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제도만 만들고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제안하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들의 그 재교육을 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이런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센터가 최초로 세워졌고, 교육청에서 인재가 지원이 됐고, 네. 시의 공무원이 파견이 됐고, 처음에 이 당초 예산은 시 비용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샘플링 됐고 평가됐던 것은 경기도 전체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경기도 비용이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딴 도시의 혁신학교는 도비, 그러니까 교육청 비용이 30% 지원된 건 사실입니다. 왜 화성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단순 비용이죠. 한 번 들어가는 비용.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가 주었을 돈들은 단순히 증축 비용이죠. 그것도 과학실이나 특목실에 대해서 증축하는데요. 교육동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실제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5명 스몰 클래스를 할 수 있게끔 증축 비용은 시가 책임을 지겠다. 대신에 연구 비용이죠. 지금 화성이 늘어나는 비용만 40억이 늘어납니다. 40명 학생이 25명으로 주면서 선생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비용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기로 한 것이죠.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면 혁신학교보다 화성이 훨씬 좋은 조건에 딜이 됐다라고 해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궁극적으로 2015년도까지 늘어날 인건비는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돈을 영구적인 비용으로 교육청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창의성 교육에 맞는 우수교사를 선발하고 지원해 주겠다라는 MOU가 되어 있고요. 또 신도시에는 아예 스몰 클래스를 하기로 지원 조례가 이제 추진이 된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 지원 조례가 예. 도교육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님께 드린 질문 여러 가지였는데, 저는 사실 그 화성시의 3대 현안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저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 창의지성 교육에 제일 오랜 시간 들여서 지금
답을 하셨어요. 그만큼 아마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왜 재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게 아마 지난 시장 임기가 이제 절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질문 내용에도 좀 있는데요. 네. 아마 재출마에 대한 질문도 제가 보니까 있는데요. 그럼 그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걸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성남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죠. 네. 화성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요. 네. 1,700억의 재정결손이 있었죠.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성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질 수밖에 없죠. 혹자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돌려놔야 된다. 모라토리엄 선언해라. 기자회견해라.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제가 시장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라는 말은 창피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 많은 분들이 네. 회복할 수 없을 거다. 이번에 옷을 벗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가 안 좋다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화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마음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했고요. 결국 1년 안에 모든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죠. 또 1년간에 넘는 재판 기간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 통솔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고 의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776억이 넘는 감액 예산을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이런 절차들을 초심을 지켜오면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또 입신양명의 욕심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 임기 기간 내내 제부도 단속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화성의 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자고면 하지 않겠습니다. 2번, 3번의 임기에 대한 보장은 누구도 받고 있지를 못하죠. 지금 2년 남짓 남은 기간을 화성의 미래 발전 또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런 시정을 한 발 한 발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 또한 우리 시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아무 생각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화성 시민 그리고 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대표 사원 최인석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1억 1000년 전에 코리안 캐럿옵스 화성 엔십스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공룡알 화석지가 있는 천혜 지역입니다. 1000년 전에 실크로드의 시작점과 종착점인 당성이 있는 모든 문물이 우리 화성 전곡항과 마산포를 통해서 드나들었던 문화 물질이 최고로 번성했던 곳이 또 우리 화성입니다. 250여 년 전에 정조대왕이 효심이 서려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용주사 윤건능이 있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두 번도 없는 효의사상이 있는 우리 화성입니다. 100여 년 전에 온몸으로 일제항거했던 제암리 만세운동, 구국에 어려 서려 있는 곳, 우리 제암리 만세운동이 있는 곳이 우리 화성입니다. 현대는 기아, 삼성, 현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과 그 벤더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화성입니다. 이곳이 행정수요, 정치수요, 개발수요가 제일 많은 우리 화성, 사람 살고 싶은 도시로 우리 시민들과 힘합쳐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고향, 그 아이의 아이가 또 태어나고 자라야 될 고향. 화성에는 이런 공공기관이 있죠. 노노 카페를 아실 겁니다. 65세 넘은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죠.
이분들이 와플을 만들고 커피를 만들면서 일을 영위하는데요. 단지 노인 일자리로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개구장이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이 오다가 늦고 만들기 늦는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려주는, 배려하고 더불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만 폼 잡고 행세하고 사는 화성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하고 함께하는 역사 문화가 훌륭히 빛나고 문화 문물이 발전돼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화성을 위해서 나머지 임기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성시는 시장이 국토 대장정이라는 특단의 행보를 통해 시의 현안들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성시와 시장의 그러한 노력이 부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OBS 초대석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